여기 로드맵 같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은 국내 입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제가 국내 입시 써놨죠. 아드폰테스 오전에 지금 국내 입시 수시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워싱턴 비교, 아까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워싱턴이랑 검정고시가 가능한데 그런데 비교과를 어떻게 채택을 하냐면 워싱턴 비교과는 그냥 거기에서 활동 내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동 내역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파트들은, 근데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비교과를 보듯이 해외를 똑같이 보지 않아요. 해외를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해외고 전형 아이들한테는 너무 막 타이트하게 그 서류를 다 체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3개월을 졸업 여행처럼 졸업자들은 마지막 3개월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워싱턴으로 보내주세요라는 공지 떴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3개월 동안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한 것을 학교장으로 해가지고 활동 내역으로 넣어서 웬만하면 국내 입시들을 통과할 수 있는 선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지망하는 학과에서 이런 활동이 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워싱턴과 우리와의 MOU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지금 매월 원래 보고서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기록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게 뭡니까? 개인 SPC를 작성을 해라. 학생 스튜던트 프로그레스 차트를 작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안 한 거를 거기에다가 했다라고 해서 활동으로 써주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워싱턴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들 입시 시즌에 필요하다면 공동체에서 했던 활동을 보내주면 본인들이 학교장으로 해서, 어차피 워싱턴 학생들은 뭡니까? 워싱턴에서 학습을 받지만 리뉴젠이라는 공동체에서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리뉴젠에서 했던 활동들을 입학 시즌에 서류를, 입학 시즌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 서류가 필요할 시즌에 보내주시면, 기간과 무엇을 했는지만 보내주시면 학생부 그거 들어갈 때, 활동 들어갈 때 활동을 추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워싱턴 비교과는 졸업 3개월 전에 일정으로 웬만하면 통과될 수 있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좀 인서울권에 괜찮은 데를 가고 싶고 학과를 봤더니 이런 활동들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프레젠테이션,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는 교내 수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리뉴젠에서 한 거는 워싱턴에서 교내 수상으로 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서류 작성할 때 리뉴젠이 근거하고 있는 그 SPC라든지 원래 보고서에 근거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넘겨주시면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다 봐야 돼요. 보고 채점을 해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얘는 뽑고 얘는 안 뽑고를 해야 되는데, 서류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이제 다 제한 없이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붙고 싶으니까 서류를 많이 내겠어요, 적게 내겠어요?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진짜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 뭘 했다고요? 서류를 선풍기 앞에다가, 강풍기 앞에다가 서류를 띄워. 그럼 서류가 멀리 날아가는 건 가벼운 거, 빨리 떨어지는 건 무거운 거니까 멀리 가는 건 일단 쓰레기통으로 싹 모아서 넣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류 고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어떻게 채택을 했냐면 약 한 10년 전부터는 활동 내역을 5개에서 10개 사이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서류를, 어떤 학교는요,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학교도 있지만 본인들이 활동 대체서식 서류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용만 기입하도록 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동대가 지금 그렇게 내용만 기입하라고, 우리 한 장 줄 테니까 여기서 5개 활동 5장 딱 기입만 해, 추가 넣지 마, 사진 넣지 마, 보기 힘드니까. 그런데 딱 봤는데 너무 활동이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추가로 증빙자로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증빙자료 요청까지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4년 전에 한동대에서 증빙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한동대를 6명 있었는데 그 6명 아이들이 리뉴젠, IM 국제학교에 있었으니까 비슷한 활동들일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시는 다 뭐 하냐면 AI 프로그램으로 해서 빅데이터로 해서 얘네가 유사성 체크를 다 해요. 그래서 에세이도 유사성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에세이가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유사성이 50%만 넘어나도 이거 다시 작성을 한다든지 증빙 자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한동대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왜냐면 6명이 서류가 비슷하니까 애들 다 멘토링 했죠. 6명 다 했는데 한 놈만 써줄 수는 없잖아요. 예복소 캠프에서 다 리더했어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요청 온 거 말고는 실제 요청은 없었어요. 어쨌든 보시면 워싱턴은 졸업 전 3개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은 여러분 리뉴젠에서 기록했던 것들을 근거하여서 여기 이제 그 시즌에 워싱턴으로 어디 창을 통하면 되냐면 개별 소통창이 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 있고 본부도 들어가 있고 워싱턴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와 있는 개별 소통창이 있어요. 제가 그 개별 소통창이 보이시죠? 이게 개별 소통창이에요. 엄청 카톡창 많아요. 진짜 정말 조금만 안 읽으면 막 200개씩. 아까도 여기 앉아서 여기 강의하는 동안 여기서 400개가 다 확인하고 막 이렇게 다 개별 소통창이 있기 때문에 개별 소통창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실무진, 본부 실무진, 그리고 저기가 있잖아요. 그 어디죠? 워싱턴 실무진. 그 창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물어보면 그때는 이미 우리는 몰랐어요. 알고 있었으면 중간에 개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어떤 분들이 올려요. 근데 그게 이쪽이 못 알아먹을 만한 내용을 올려요. 그럼 저희는 현장을 하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서류가 이거구나 해서 중간에 조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개별로 막 연락을 계속 하시니까 이 창을 거의 잘 안 쓰셔요. 근데 여러분 이 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본부에 궁금한 게 있어도 이 창 쓰시고 워싱턴에 궁금한 게 있어도 이 창을 쓰시면 워싱턴 팀은 본부한테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데다가 워싱턴한테 질문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워싱턴과 중간 사이를 저희가 조율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개별 얘기를 다 했어. 그러다가 문제가 이렇게 됐어. 오해가 됐어. 그게 결과로 나왔어. 근데 그때 와서 이제 본부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지금 바로 잡아야 될까 하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창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기억나시죠? 3개월 전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 승인들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중간에 조정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활동 내역으로 넘어오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서류들은요 필리핀에서 승인돼서 넘어오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입시 원서를 요청을 하실 때 우리 한 달 이내 발급 서류죠. 웬만하면 3개월인가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인데 이거를 학생들이 직접 가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 전에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때 입국하기 전에 한국 입국하기 전에 필요 서류들을 못해도 6개씩은 떼와야 돼요. 해외 서류들은 복사본으로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국내에 있는 애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동의하면 다 글로 가요. 사실은 검정고시 성적까지도 우리가 따로 뗄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해외 서류는 원본을 원하기 때문에 6장은 기본으로 수시카드 6개 쓸 거면 6장은 그래도 넉넉히 다 떼서 올 수 있게. 그리고 실제 그 서류 뗄 때 돈이 비싸요.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 인지가 되고 공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 입시는 다 돈이에요. 해외 입시 팀들은 다 이렇게 재정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 검정고시 이제 하는 친구도 있죠. WCS가 없어 이 친구가. 그리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없어요. 그럼 검정고시라는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SPC랑 원래 보고서 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체서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대체서식은 2가지 형태로 작성을 할 건데요. 하나는 그것을 발급하는 기관명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기관 뭘로 들어갔죠? 한다살로 네,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대체서식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했어요가 아니라 어떤 기관명이 필요한데 입시를 할 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 운영 단체인 한다살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살 이름으로 대체서식 발급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가지인데 하나는 그 학교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기입하는 형태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그 학교가 준하는, 예를 들어 한 페이지 넘기지 말아라, 사진 첨부하지 말아라, 아니면 사진 첨부를 해라, 그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네, 우리 랩탑 바로 연결할까요? 그 모집 요강 잠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랩탑 여기 한번 갖고 와주세요. 어제도 이제 연세대학교 체크하면은 해외교한테 요구하는 그 대체 서식의 형식들이 거기는 다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기독교 입시 지원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그래도 좀 손에 익어요. 근데 처음 하면은 실수가 돼버리면 이건 아예 입시의 결과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본부가 지금 세팅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입시 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국내 입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과 해외 입시의 차이는 딱 이거예요. 국내 입시는요, 들어가기 겁내 힘들어요. 준비할 거 겁내 많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졸업돼요. 4년간 밥을 먹으면요, 4년간 밥 먹고 학비를 내면은 웬만하면 졸업돼요. 이게 권총 차지 않으면 F 이것만 아니면 졸업이 돼요. 그런데 해외 입시는 입학이 굉장히 라이트해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공부를 좀 못해도 뭐하면 토플 점수 좀 나오면요, 그리고 학비 내면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는 뭐가 안 되죠? 사실 졸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학 갈 때는 무슨 얘기합니까? 돈 있어요? 라고 물어요. 제가 유학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물어요. 일단은 1억에서 2억 정도는 손에 쥐고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학생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못 따라가서 돌아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유학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학은 가는 것보다 돌아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돌아올 때 증 하나 손에 잡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마무리 짓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왜 꺼졌죠? 넣어주세요. 화면. 오케이. 입시 라인이 국내만 있지는 않아요. 국내는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리고 사실은 졸업 후에 이 전공을 살려서 사실 직업선과 그때 우리 첫날 어제 했던 영역선교 영역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요즘에 유학한다고 다 쉽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입시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 루트는 뭐냐면, 네, 장성희 씨, 자, 저리 가. 알았어, 고마워요. 자, 네, 제가 웬만하면 그거를 다 이렇게 무음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 장성희 씨를 무음을 처리를 하는데, 무음 처리를 일단 하고, 자, 그래서 입시 라인이 보세요, 4개예요. 제 일부러 그래서 제 메모를 그냥 아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입시 라인이 첫 번째는 한국에, 이거는 국내죠. 자, 국내에 한국의 오프라인 대학이나 아니면 국내의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선택권 할 때. 제가 어제 전비호 체킹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지금 사이버로 연결해가지고 학사를 좀 빨리 따라, 그리고 석사 과정으로 가든지 학사 2년을 하고 트랜스퍼를 하든지 편입을 하든지 이렇게 나이대를 좀 땡겨 놓으면 훨씬 더 선택권이 많다. 이거를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가서 본부에서 왜 계속 끊임없이 저 설명회를 하냐면요, 이거를 계속 교육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입시 라인을 짤 때 이해를 하고 짜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애들 무조건 발로 걸어 다니는 대학 보낼 거예요. 사이버는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재정과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과 그리고 아이들이 갈 방향성에 유익한 것들을 세팅하지, 우리가 무슨 사이버 대학교 홍보 대사들도 아니고, 그죠? 근데 실제로 아시죠? 코로나 때 한양대학교 680만 원 학비 내고 갔어요. 한양 사이버 대학교 애들 160만 원 학비 내고 갔는데 같은 수업 들은 거 아시죠? 그거 같은 라인. 오히려 한양 오프라인 애들이 어땠어요? 오프라인 애들이 서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수업이 계속 끊겨. 온라인 애들은 시험 체제도 너무 잘 돼 있고 해가지고 학점도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얘네 그래서 소송 걸었잖아요. 학비 반환해라. 학생들이 졌어요. 반환할 수 없다. 왜요? 천재지변인데 학교가 그걸 어떻게 예상했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해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류들은 감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일반 기본적으로 지금 대학교 학비들이 복음 들고 사늘도 없는, 등록금 순위 여기 쭉 이렇게 바로 떴으면 좋겠는데, 장난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주거든요. 애들이 처음에는 개념 없이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저 대학 가고 싶어 하다가 지금 1,000만 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입시나 국내 입시나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자금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공짜로 여러분 학자금 공짜 아닌 거 아시죠? 학자금이 이자가 나서서 그렇지 그거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학자금 갚느라 지금 학자금 연체율, 대출값이 학자금 연체율이라고 뉴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한번 너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디 갔죠? 화면에 뭐가 있냐면, 학자금을 못 갚고 지금 20년 30년 가는 퍼센티지가 30%가 지금 넘었고요. 애들이 대학에서 졸업해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빚쟁이로. 근데 이게 비용이
기본 빚을 얼마를 안고 시작하냐면, 아니 플러스로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학자금으로 시작하니까 얼마 안고 시작하죠? 약 한 4천만 원 정도는 2천에서 4천 사이를 이게 기본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사이버도 사실은 추천했던 이유가, 그거 사이버 국가장학금 딱 받고 이렇게 딱 스타트 끊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생활지원금까지 받고 시작하는데, 애들이 용돈 받고 시작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국내에는 오프라인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 오프라인 대학을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학사 과정을 하면 편입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입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가 있고, 미국도 온라인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IT 과정을 저희가 따로 지금 해가지고, IT는 여러분 국비로 아이들 교육시킨다는 게 10년 전만 해도 뭐 국비로 교육시킨 줄 아세요? 제가 국비로 교육받았는데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 포토샵, 제가 그 플래시 막 이런 거 있죠. 어도브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도브 프로그램을 제가 국비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디자인이나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없어. 그러면 얘네들을 많이 만들어야, 이건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겠어. 그럼 내가 국비를 줘가면서 한 달에, 그때는 저는 30얼마 받았는데 지금은 80만 원 받더라고요, 국비를. 그래서 선교사 사례비가 70인데 80, 내가 저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인원이 그 사회에 어느 정도 되면 국비는 멈춰요. 왜냐면 그 시장에 인력이 충분해졌으니까. 근데 지금 국비가 어디 시즌이에요? 그게 한 4, 5년 했어요, 디자인 쪽이. 그러고 나니까 디자인이 차고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멈췄다고요. 지금 국비가 어디로 스타트를 끊었냐면 작년부터 뭡니까? IT 쪽에 프로그래밍 개발. 그래서 IT 쪽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은 IT는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했어요. 여기 막 PPT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IT가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개발팀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C 언어 프로그램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러니까 백오피스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인터넷 방금 제가 딱 쳤죠. 그럼 그 화면에 보이는 게 뭐냐면 프론트엔드예요. 프론트엔드. 프론트가 앞에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거.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디자인하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되지만 디자인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프론트엔드 하는 팀이 있고, 뒤에서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관리하면서 프로그래밍하고 관리팀과 메이킹하는, 뭐죠, 이거 그 만들어내는 팀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앞에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제일 사실은 연봉은 여기가 훨씬 높죠. 여기가 훨씬 높고 여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워드릴게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국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만 되면, 또는 그 검정고시자들도 17세 이상들은 무조건 이거 국비 지원 받아서 여기를 공부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 봐서 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애들, 프론트엔드도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수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활동할 때도 수주가 많고, 이렇게 요런 영역들을 하면 요 친구들이 군대도 산업체로 가요. 군대도 산업체로 가서 비용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커리어로 쌓이면서 그쪽으로 가고, 대학을 입학을 안 시키고 제가 여기로 지금 다 바로 보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대학 학력이 필요한 친구들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대학 등록금 비용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이.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있으면서 그 컴퓨터 쪽이나 자기가 좀 더 필요한 영역으로 학사를 따서 할 때 그 회사에서 등록금이 나와요. 회사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인재풀이 지금 만들어지는, 국가에서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팀이라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저희가 오픈을 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향후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이 과정에 그 사람들을 계속 이제 그걸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시장에 사실은 그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오프라인 대학이랑 이쪽으로 해가지고 국내 대학을 보내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뭐밖에 없냐면 내가 대학 간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이 있는 그런 대학에 가야 대학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에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선교사로 살아가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데, 그 정도 재정을 들여서,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정도 준비를 해서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이버 대학도 있고 텍사스 온라인, 요거를 한번 보면 입시.
자,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그냥 한번 볼게요. 온라인 칼리지 해가지고 해외 대학을 가는데 해외에는 저희는 대표적인 거로는 세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루트는 뭐냐면 텍사스 쪽이에요. 텍사스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사스 쪽을 가면은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뜨죠? 자, 텍사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요. 고등을 그쪽에서 3년을 해요. 그리고 대학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을 CC로 커뮤니티 칼리지로 해가지고 블린 칼리지 있죠. 그쪽으로 하고 그 A&M으로 편입을 하는, 여기는 이제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3, 4학년 때 넘어가는 요런 라인이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3년을 했을 때 A&M이라든지 CC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인스테이트 장학금, 주립 학생 장학금이 가능하죠. 장학금 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고등 3년 동안 1년에 1,4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듭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동일하게 1,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라고 보시면 돼요? 2,800. 왜 제가 이거 계산하면요, 저번에 코로나 때 이거 돈 계산하다가 뉴스 나왔거든요. 돈 밝힌다고. 오늘은 안 나오길 바래요. 어쨌든 내가 여기 커뮤니티 보낸다고 해서 나 커미션 떨어지는 거 절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년이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7,200. 7,000? 잠깐.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네네, 8,400.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유학 갈 때 요거를 손에 쥐고 가라.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A&M이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로 떨어지냐면 1,70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먼저 가서 A&M으로 가라. 요 라인이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야, 리뉴젠에 있다가 그냥 고등학교까지 끝내고 대학만 갈 거야. 그러면은 블린 칼리지로 CC를 가고, 그래서 1학년, 2학년 하고 A&M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A&M은 장학금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되죠? 퉁으로 다 내고 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5천만 원을 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이 다음에 공학 계열로 취업을 하면 실제 지금 A&M 졸업생들이 LG나 삼성이나 현재 지금 거기가 그 인재풀이, 고용풀이 굉장히 넓어졌죠. 왜냐면 삼성도 지금 거기에 2026년도까지 해가지고 공장부터 시작해서 회사 계속 들어가고 있고, 지금 삼성에서 사람을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그 공부했던 친구들이면 금상첨화죠.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사업도 가능하면서 얘는 한국 정서와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글에서 뭐 삼성 텍사스 뭐 사람이 부족하다, 또 이것도 한번 쳐볼까요? 삼성 텍사스 삼성 구인 이 정도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채용 공고가 텍사스의 신입 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텍사스 삼성. 오늘 찾고자 하는 뉴스가 뭐 여기가 뭐 열린다, 뭐 해서 어신 쪽에 지금 삼성 채용이 엄청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천지개벽에서 33조를 투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짓는다. 지으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마이클 선생님이 사실 텍사스로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취업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연봉이 1년에 약 한 8천 정도가 스타트를 끊더라고요. 적어도 6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하고 생활하면 한 2년 3년이면 요 금액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선투자를 하고 후 그 갚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길을 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가면은 한 요 정도 2개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블린 칼리지. 근데 지금 텍사스는 블린과 A&M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텍사스 공동체 안에 근거리에 있는 대학들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CC가 만약에 좀 더 싼 곳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오세순 교사님도 거기에 굉장히 오픈되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블린 칼리지가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해외 학생들이 와서 적응하고 그리고 편입하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에도 가장 퀄리티가 좋아서 여기로 지금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가는 길이 또 하나가 텍사스, 잠시만요. 그러면 금액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A&M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토플 정적이랑 이런 것들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스테이시로 가면은 13,000불이죠.
이게 이제 한 1,7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4만 불 정도다. 인스테이시 아니라 그냥 하면은 4만 불 정도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되는데, 인스테이트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부모나 개인이 재정이, 예를 들어 부모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다, 뭐 아니면 얼마 이하다, 그러면 그 증빙 서류를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소득 증빙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파이낸셜 에이드가 가능해요. 얘는 여기에 붙었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자격이 돼. 그런데 재정 지원이 어려운 친구야. 그러면 그 재정 지원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같이, 국가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좀 해주겠다 해서 장학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니까 일단은 5천만 원을 다 내고 다니는 건 아닐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찾아봐서 가는 그런 형태로 한다면, 아메리카 여기 보시면 텍사스 서류 하나 있고요. 그리고 블린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1,000불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에이드를요, 계산을, 그래서 부모님이 재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해외 입시는 무조건 재정이랑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 입시는 루트가 간단해요. 고등학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토플 점수가 80점 이상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갈 수 있어요. 사실은 학비 있으면. 그런데 가서 적응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필 아메리카에서 뭐 하냐면, 아메리카 어디 갔나요? 그렇죠. 뭐 너무 많아요 지금 뭐가 서류가. 그래서 아메리카 존에서 이렇게 자격을 갖춰서 들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프리 유학 과정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토플이 점수가 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요런 과정을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자기주도 학습을 넣어서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에세이나 퍼블릭 스피킹, 에세이라든지 전체 당연히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대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그 내용을 서머리 해가지고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라이팅을 통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냥 그것만 좀 연습하고 가도 훨씬 더 적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토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책을 기반으로 서머리한 걸 프레젠테이션하고, 서머리한 걸 라이팅해서 레포트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그것들을 6개월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이 좀 되는 애들이 와달라고 하는 게, 토플이 안 되는 아이들은 가면 토플 점수 내야 돼요. 그래서 아메리칸 존에서는 토플 점수 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연습해서 가야 중간에 드롭 아웃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라서, 일정 시간이 보면 토플 과정이 따로 있고요, 토플 안 되는 애들 있죠, 따로 있고, 프리 유학 과정이 따로 있어서 미국에서 퍼블릭 스피킹 하는 거라든지 인문학 발표서, 왜 주 1회로 되어 있냐면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돼서 그래요. 이 수업 하나를 하려면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서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인문학 토론 수업 들어가는 거, 그리고 문학 작품이나 기본적으로 미국 고등학생이었다면 알았을 법한 미국 그 작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교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렇게 하면 다 있어요. 청산별곡 하면 다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 나왔으면. 있어요? 있죠? 사러리 났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그 말 알죠? 사러리 했다, 청산에 사러리 했다,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지? 왜냐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왜 나 알지? 이건 내 기억 속에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 고등학교 때 자더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면서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 얘네는 대학을 오잖아요. 그렇죠? 유학생들은 그런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학작품 기본을 가지고 리딩하고 에세이 작성해보고 의견 발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큐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평가 시스템이 다 있어서 무조건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필 아메리카 6개월 끝나면 다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험을 가요. 시험을 봐서 C뿔 이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필 아메리카에서 C뿔 이상 받았을 때 그쪽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장 팀들은 너 한번 받아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C뿔 이상 받게 하려고 대가리 짓듣고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죽을래 막 이러면서, 네가 대학 가냐 내가 대학 가냐, 내가 대학 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독교 입시지원센터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서울대 가는 게 낫겠다, 야 니들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빠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은 여기서 비자까지 다 해결을 하죠. 실제로 한국 대사관에서 지금 비자가, 그러니까 미국은 비자 싸움이에요.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 다 하고 취업을 했어요. 심지어 구글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비자가 안 나오는데 비자는요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취업됐다고 비자 나오는 게 아니라 뺑뺑이에요. 뺑뺑이 돌리니까 구글 취업하고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은 현재 코로나 풀리고 나서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는 40%에서 50% 정도가 비자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작년에 저희 본부에서도 미국 준비했다가 비자 떨어져서 올해 재입시 재수해가지고 국내 대학으로 전향한 아이가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자는 한 번 떨어지면 그 해 지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2번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3번이라고 하는데 2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2번 떨어지면 1년간 지원이 안 돼요. 무조건 1년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 2번 떨어지면은 1년 재수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비자 합격률이 지금 80에서 90%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본 애들 중에 6명 중에 1명 떨어졌어요. 근데 1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사실 비자 싸움이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그리고 그 친구도 떨어진 그 친구도 여기 이제 3개월 필리핀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유학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점수도 토플 점수도 70점 이상이에요. 8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다 괜찮은데 너가 한 3개월 더 있다가 8월 달에 지원해. 얘네는 1년 뒤 지원이 아니에요. 8월 달 학기 들어갈 때 그러니까 1년에 2번, 2차례 정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음번에 지원하면 붙여주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열심히 필아메리카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류까지 진행을 해서 거기서 합격 비자까지 다 받고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와서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나 유학 갈 거니까 준비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형태까지 이제 저희가 지원센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아까 얘기했죠. 자, 봅시다.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텍사스가 있고 그리고 미국 온라인 대학교가 있어요. 미국 온라인 대학교는 도전해 볼 만한데 사실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해외 유학 가서 2년을 공부한 아이의 영어 실력과 워싱턴으로 2년을 한 친구의 영어 실력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수업만 영어로 듣는 게 아니라 미국 유학 가면 돔스 생활 친구 사귀는 거, 뭐 하물며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도 그 환경에서 영어를 쓰면서 하니까 영어 느는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2달 반 정도씩 무빙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환경에서 하고 오면 확 달라지니까. 자, 그런데 온라인 대학의 장점은 뭐냐면 학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다는 거야. 지금 미국 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죠? 학비예요. 학비. 손에 1, 2억 들고 가라는데 무슨 껌도 아니고 1, 2억을 손에 어디에다가 들고 있냐고요. 10만 원도 들고 있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온라인 대학이 있는데 이 온라인 대학은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재정으로 대가 지불을 할 거면 오프라인으로 미국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실력으로 대가 지불을 하겠다, 내가 한번 실력으로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애만 마음 먹을 수 있으면 사이버 온라인 미국 대학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 칼리지를 보면 여기에 지금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웨스턴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이거죠. 잠시만요. 체킹하고 여기 지금 토플 점수 이렇게 보이시죠? 토플 점수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고 학비 보이세요? 미국은요 온라인 대학이나 현재 오프라인 대학이나 학비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1년 학비가 8,000이면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100 정도 되겠죠. 잠시만, 이거 계산 바로 해야겠다. 8,000 환율. 제가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막 나중에 클쌤이 그렇게 얘기했다 막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 8,000 미국 달러 계산을. 자, 8,000 아까 얼마였어요? 8,010 8010. 자,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보이세요? 1,000만 원. 1,070만 원인가요? 저기 맞죠? 1,07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 사립대를 보낸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국은 사이버대가 현저하게 싸잖아요. 사이버대가 100 얼마죠? 지금 100 한 2, 30에서 210만 원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싸는데 미국은 막 현저하게 싸지는 않아요. 그만큼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실제 그냥 수업 다 진행되고 크레딧을 받았을 때 사이버든지 뭐 이게 뭐죠? 그거든지 전혀 차이가 없이 무방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게 여기도 한번 보시면 1년 학비 9,000 입학 조건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1년 학비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 리버티가 진짜 좀 괜찮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토플이나 뭐 IELTS 점수.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재정과 토플 점수가 있으면 입학이 다 가능해요, 사실. 해외 입시는.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텍사스에 공동체를 둬서 지금 제시카 쌤 5월 달에 출동하시죠? 미적분 가르쳐 주러 가요. 거기 간 아이들 뭐 하는 게 수학이 필요하니까 미적분 가르쳐 주러 가죠. 공동체에서 신앙 훈련하죠. 생활 훈련하죠. 선교 다니죠. 막 이런 것들을 다 백업을 하면서 토플만 가지고 간 아이들이 가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게끔 이제 공동체 백업이 있는 게 미국. 그러니까 한국은 대학을 보낼 거면 우리 리뉴젠 고등 공동체에서 싸그리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야 되고, 해외 입시를 할 거면 좀 라이트하게 리뉴젠에서 하더라도 거기 대학 공동체가 IM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백업을 해줘서 결국에 해야 될 학습 양은 동일합니다. 대가집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뭐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자,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학비와 요것만 있으면 입학 조건이 웬만하면 다 이래요. 아메리칸 퍼블릭도 동일하죠. 요거 자료 다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동일해요. 어제 저녁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밤에 들어가니까 2시 반이에요. 저는 올릴 수 있었는데 그때 올리는 순간 여기 이제 본당이랑 야외 세미나실이 계속 까똑 이럴 것 같아서 못 올렸어요. 올려드릴게요. 동일하죠. 자 이렇게 갑니다. 피플 어디 갔어? 피플 주여 피플만 빠졌다. 곤란하다.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을 때 항상 좀 아메리카 people 여기는 안 뜨죠. people 지금 저기 밑에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 people of university 자료 요청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아하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깜짝이야. 자 있어요. 여기가 University of People이라는 곳인데 사실 여기는 미국은 기독교 사회잖아요. 주류 사회 자체가.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 학위까지도 좀 되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는 발런티어리하게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수 학비가 거의 없죠. 사례비가 튜이션에 거의 대다수일 텐데 그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는 전액 교육 자체가 무료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중간고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있죠.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그 학기에 크레딧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학점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을. 그러면 이 시험을 볼 때 과목마다 응시하는 응시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야지만 이 크레딧이 컨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위를 취득할 때 뭐냐면 내가 이 내용의 시험을 봤다. 이거 지금 이게 좀 잘렸는데 시험을 봐서 그걸 하면은 그래서 한 번 시험 볼 때 중간 기면서 한 학기 크레딧이 나오는데 시험 대략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시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전액이 무료이니까 학비를 한 학기에 100에서 120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해서 졸업이 가능하고 여기는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달 동안 그래서 8주로 되어져 있어요. 8주로. 대신 들어야 될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8주로 되어져 있어서 실제 만약에 내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면 1년이면 2년 그러니까 4학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4학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2달 끝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가 시험을 응시하고 시험을 보고 크레딧 인증하고 이런 기간이 있어요. 지금 본부에 조셉이라는 친구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그 친구가 이번 몇 월 달부터 수업 들어가죠? 3월 달, 5월 달. 5월 달부터 여기 학교 수업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학기가 시작이 이렇게 3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2달간 하고 한 달 정도의 크레딧 과정이 있고 그 다음 또 학기가 들어갈 때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설립자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이 되었고 실제 선교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이걸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 진행이 되고 한 코스에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8주 과정이다. 이게 한 코스에 8주라고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2달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고교 졸업이면 되고요. 토플 61점 이상이면 된다는데 제가 이 수업을 잠깐 이제 그
그 오픈 그거 할 수 있게 들을 수 있는데 이거 61점 이상 못 들어요. 무조건 80에서 90 나와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듣고 싶으면 저는 110 찍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메리칸일 때는 60점 정도 나와도 기본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토플 점수 60점 나오는 거랑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플 점수만 까딱까딱 60점 가져갔다가는 점수도 깔딱깔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해외 유학을 할 때 여러분 두 개 길이 있어요. 텍사스로 해서 재정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이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텍사스로 가면 돼요. 그런데 재정 지불이 좀 어렵다. 나는 우리 애가 영어 실력으로 개고생해 가지고 실력으로 대가 지불해라.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라인을 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위험하고 성급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항상 본부가 먼저 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항상 마루타처럼 맞쌤이 일단 무조건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루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구나. 몸으로 우리는 부작용을 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임상실험 하지 않고 임상실험 우리한테 하는 거. 내가 먹어봐. 아, 그렇구나. 열이 나는구나. 아, 경기가 있네. 야,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실제 여러분한테 오픈하기 전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대학들과 이런 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류상 안정성을 검증했고 본부에서 이제 피플 오브 유니버시티가 5월 달에 세영이라는 한국 아이가 하나 들어가요. 세영이가 지금 토익 학원에서 980점 찍었다는 영어를 곧잘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토플도 지금 90, 80, 90 이렇게 나오는 친구거든요. 토익도 980 나오고 그 친구가 한국 학생 샘플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요. 얘가 완전 토종 한국 베이스인데 영어를 잘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인 조셉이 걔는 고등학교까지 다 어디 나왔냐면 미국에서 다 나온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가 또 유니버시티 오브 피플을 들어가서 임상실험하면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 지금 키우고 있죠. 얘네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교육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과정이에요. 말레이시아 과정 같은 경우에도 봅시다. 지금 여기 우리 송민성 교사님 있어서 급박하게 올라와서 말레이시아 설명해 주세요 하면 반드시 설명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다른 서류들도 있지만 어쨌든 헬프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영국 학위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트위닝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이 된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오늘 지금 제가 오전 시간 다 잡아먹으면 안 돼가지고 트위닝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게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영국 학위가 같이 나올 수 있다 정도를 이해하고 너무 궁금하면 IM 성계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유학 그거 우리 송기쌤이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검색해서 치시면 됩니다. 영국 대학 졸업생까지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학비 비교도 해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국내에서 한양대를 가면 좋겠다. 그리고 전남대를 간다면 한동대를 간다면 헬프대학을 간다면 이라고 학비 계산을 한번 해놨죠. 그래서 한양대를 가면 1년 기준 900만 원, 전남대 500만 원, 한동대 800만 원. 1년 기준 생활비 쭉쭉쭉 해가지고 쭉 하면은 생활비 엄청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자,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는 거랑 또 기본 생활은 달라요.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서울 쪽에 원룸 하나 잡는데 60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그리고 한 끼에 10,000원 이하 식사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학식도 얼마인 줄 아세요? 학식도 8,000원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제시카 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학식 얼마다 하면은 제시카 쌤 나이가 나오니까 안 돼. 근데 저 때도 학식이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제시카 쌤이 이런 얘기 하셔서 저희 모두가 네? 500원이요? 새우깡이 지금 2,000원인데? 라고 했는데 제시카 쌤 나이는 몰라. 나 아무도 몰라.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8,000원이에요. 학식이 8,000원, 12,000원. 돈가스 먹으니까요 9,000원, 11,000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나가서 사 먹지. 그거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만 먹어도 한 하루에 2만 원이거든요. 스타벅스 먹지 말고 타멘탐스 가지 말고 밥만 두 끼를 먹는다 해도 2만 원인데 30일 살아야 되잖아요. 뭐 식사도 주 5일째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이면 60만 원이에요. 근데 애들이 스타벅스 한번 갔다. 애들이 뭐 지하철을 타든지 뭐 교통을 한번 이용했다. 늦어가지고 택시를 한번 탔다. 그러면 생활비 100만 원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서울 생활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맞죠. 그렇게 됐을 때 전남대학교는 생활비 좀 싸게 잡았어요. 왜? 지역이니까 그래도 조금 싸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1억 8천, 7천, 8,900 4년 졸업하는데 그 얘들이 이걸 다 뭘로 안고 사는 거예요? 학자금으로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쎄 빠지게 알바해가지고 생활비는 지가 하고 그리고 나서 학자금으로 등록금 대고 나갈 때 그렇게 4년 내내 알바하면서 쎄 빠지게 공부했는데 빚을 4천만 원 안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헬프 대학을 갔을 때 요렇게 진행을 하면 6,500만 원이니까 사실상은 괜찮다, 이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세부 설명하는 거 나중에 한번 꼭 들으셔요. 그런 식으로 루트가 있다. 지금 IM 성교회가 이런 지원들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뭐 짜고 있죠? 학습 로드맵 짤 때 이것도 생각해야지. 지금 우리 데니쌤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뭐라니? 저 여성분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막 시부리 쌓는 것 같은데 대체 저건 무슨 말이니? 저거 내가 할 수 있니? 라는 생각 들죠? 너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너무 그냥 진짜 인터프레트 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본부에서 계속 설명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또 다들 그냥 관심이 없으셔요. 그리고 와서는 나한테 입시 컨설팅을 해달려. 그러면 국내 수시를 보낼 수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죠. 컨설팅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꽤나 참 많이 복잡하고, 우리가 왜 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애들 수능해 줄 거였으면 은만의 거리 그 강남에 그 애들 학원 보내지 말라고 이거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신앙, 생활, 선교 훈련시켜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을 해가지고 걔들이 자기주도가 돼서 진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저희 선교회 자녀들 키울 때요 1학년부터 한 4, 5학년까지는 마이크 선생님 자녀들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놀아도 되나? 너무 노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놀아도 되나? 지금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희 아들이요 3학년인데 MK에 일반 학생들이 왔어요. 수학 수업을 이번에 했거든요. 현저히 자기가 떨어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막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자릿수 곱하기를. 그러니까 가르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모자라다 이러고 있는데 얘네 막 계산을 하니까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MK는 너무 많은 걸 한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많은 걸 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것 같대. 근데 내가 아니야, 그게 공부야 필승아. 너 지금 너 열심히 뭐 하고 있어? 파워댄스 연습하고 있지. 파워댄스는 뭐다? 땀이 나야 파워댄스다. 그치? 그게 공부야. 막 이런. 근데 얘들이요 막 이렇게까지 놀아도 되나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 은희수아가 이제 1학년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2년 만에 4학년까지 다 따라잡아요. 가능하죠? 여러분 생각해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가 되면 1학년 공부가 껌이죠. 그럼 뭐가 같이 생긴 줄 알죠? 공부는 사기입니다. 사기 친다는 게 아니라, 발음이 좀 이상했다. 사기, 기세. 땡큐. 기세. 그래서 봐봐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치를 너는 2년에 끝냈어. 자기 천재인 줄 알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공부 시작할 때 어때요? 지 나이대 또래로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는 천재로 시작해요. 그런데 1학년부터 쎄 빠지고 공부시켜온 애들 5학년 정도 되잖아요. 이미 지쳤어요. 이미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 중절검정고시하고 고졸검정고시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미친듯이 공부시켜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할 때는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때는 밀어붙여야 돼. 그리고 나서는 또 공부 안 시켜요.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완전 일 시켜요. 막 카메라 잡고, 제발요 저 카메라 붙잡고 졸고 있잖아요. 너 흔들리면 안 된다. 너 누구니? 얼굴 보여봐봐. 그래 로이야. 로이 몇 살이죠?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하고 있어요. 쟤는 그 시즌을 저러면서 계속 일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앉아가지고 저러고 계속 있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가면은 쇼츠 만들어야 되지, 편집해야 되지, 디자인해야 되지, 선교사님들 책상 깔아야 되지, 어제는 실내 밑에다가 막 숫자 써야 되지, 막 실내 세팅하지, 청소하지, 일 계속 하는 거야. 혼나고 막 큐시트 만들어라 뭐하라. 사회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들이. 맨날 엄마한테 얻어먹다가. 그러면서 실력의 한계를 느껴요. 앞에서 클쌤이 막 강의를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나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라는 이름을 받고 있는데 실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역해봐요. 실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해. 그때 공부시켜야 돼요. 그러면 겁내하고 싶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텀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야 되는데, 꾸준히 하면 애들이 잘 준비돼서 사역을 딱 할 수 있고 직장에도 딱 공부도 딱 이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스페셜 텀이라는 게 있고 동기가 부여돼야 되고 사기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우리가 국내 입시를 다 때려 박을 거였으면요 그냥 학원 하셨어야 돼요. 아까 보세요. 저기에 생활과 신앙 낄 자리가 있어 보이던가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돕기 위해서 기독교 입시 지원 테스트를 운영하지만 재정을 최대한 좀 이렇게 낮춰가는 이유도 이런 쪽으로도 길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어요? 텍사스랑 온라인 미국 대학이 있고 국내 오프라인 국내 수시 정시가 있고 사이버 대학도 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 그래서 사이버 대학 과정이 있죠.
이런 자료 처음 보셨다면 안 돼요. 나 이거 컨퍼런스 때 다 했던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막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사이버 대학을 여러분 아이들을 보내. 그러면 그 리뉴젠에서 아이들이 훈련.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자리 안에는 없나요? 우리 셀라도 사이버 아니구나. 송이, 김송이 일어나요. 저 뒤에 지금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 김송이. 저 친구 우리 리뉴젠 졸업생이에요. 리뉴젠 졸업하고 몇 살부터 상황실 사역 시작했죠? 17살에 사역 시작하면서 18살이에요. 19이에요. 17살, 18살 사역 쎄 빠지게 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19살이죠? 미안해, 18살이야. 언제? 넌 아직 나이가 아직 18이야. 18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학 어디죠? 너 대학 이름 뭐냐고. 한양이야? 어디야? 어디라고요? 글로벌 사이버 무슨 과죠? 미디어 콘텐츠학과. 지금 대학 하면서 사역하면서 지금 18이에요. 쟤는 나중에 길을 바꿔도 19살 때 대학교 2학년이 끝나요. 그럼 지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편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사역하고 사이버하고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왜요? 영어로 컨퍼런스를 하는데 자기가 호스트를 잡아야 돼. 그리고 아침마다 영어 수업 들어가고 디자인하고.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너? 네, 디자인 저거 일 시켜가지고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트리플 스쿨 하고. 저 친구가 우리한테 얼마나 일꾼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거 썸네일 누가 만들었게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역제 이제 그 아이들을 사이버로 넣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대학 하면서 진로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앉아주세요 성희야. 괜찮아요. 화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사이버와 인투젠을 그 공동체에서 같이 병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부를 봐주면서, 그리고 실제로 미주장신이라든지 덴버라든지 뭐 합니까? 대학원 과정이나 교육 선교사 할 친구들은 저는 신학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도 덴버 저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위를 또 쌓아가면서 사역자로서 나중에 향후 교육 선교사로서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한 2년 3년 여기 섬기다가 자기 직업군으로 트랜스퍼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의 루트가 있죠.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우가, 이거 상우 성적표예요. 이거는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우리 상우가 이번에 4.17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쭉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트랜스퍼 할 때 굉장히 좋죠. 이 공동체에서 공부 못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이버 대학이 왜 힘드냐면 출석을 잘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 공동체에서 출석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조건 6시에 5시에 다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수업 시키는데 어떻게? 과제도 다 표로 해가지고 체크해서. 이 친구 보세요. A뿔, B뿔이 하나 나왔네. 이런. 자,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시키고, 하루 일과 자체를 공동체 일정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사이버 듣는 거예요. 마치 워싱턴 하듯이. 그러니까 얘가 사역자로서 같이 뛰는 거예요. 돔스에 같이 자주고. 여러분 상우 같은 청년이 돔스에 같이 자주면 남자 돔스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쎄 빠지게 우리가 훈련 시켰잖아요. 근데 걔네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얘네들 인생에도 마이너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고, 그리고 학위도 다 쌓고, 그리고 트랜스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길을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대학은 기본적으로 졸업자 검정고시든 뭐든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에세이 있습니다. 사실은 에세이. 졸업 자격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좀 그러네. 그리고 여기 지원서 써요. 지원서 작성하고. 당연히 쓰겠지. 왜 이러지? 자기소개서처럼 에세이를 쓰게 돼 있어요. 사이버 대학은 사실은 너무 막 높고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장 사역하는 팀들, 우리 지금 여기는 없는데 리뉴젠 팀들은 뭐 제임스 쌤, 그리고 또 누구죠? 저기 올리비아 쌤도 그랬고, 뭐 에즈라 쌤도 그렇고, 다 웬만하면 영어과로 해가지고 한양대 영어과를 가면은 테솔 자격증까지 받아서 나오거든요. 졸업할 때. 그리고 숭실대를 많이 선호해요. 제가 그렇게 한양대를 가라 그래도 숭실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숭실대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한양 간 애들이 숭실대 갈걸 막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투젠 훈련을, 여러분이 인투젠을 바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어요. 그 졸업생 데리고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자,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입시 라인이 국내 오프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 미국 텍사스, 미국 온라인 대학이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IT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는데, 제가 IT는 한 번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죠? 저는 그냥 요거 하고 이제 바로 내려갈 거예요. 맞아, 이거 진짜 필요했던 거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졸려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저희가 IT 과정은 두 개로 받아요. 하나는 진짜 사역자를 할 친구들 전리호를 받아요. 그리고 전비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IT 과정 이 학교를 나오고 나면 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선교사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 하나는 그쪽 직업군으로 가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리조이스 공동체에서도 청년이 33인가 그런 청년이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인투하고 나서. 왜냐하면 컴퓨터 언어 이거 다 한국말로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돼 있을까요? 다 영어로 돼 있을까요?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투하고 나서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여기로 와서 해가지고 나중에 전리호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는 건데, 실제 이 그 IT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죠.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하죠. 이거는 그 실제로 미국 어스틴에서 그거 뭐죠? 근무하시는 분들도 재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그냥 한국에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거기 근무를 해야 된대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택화되어지면 나중에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경제 공동체에서 IT가 재정적인 찬출도 있지만 실제 재택근무를 하면 사역이 병행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 사역성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뒤로 가볼게요. 기본 IT를 이렇게 좀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좀 훈련시키고 생활훈련이나 기초훈련, 인투젠 훈련을 좀 같이 합니다. 그렇게 시키고 나면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6개월 추가를 꼭 해서 1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언어 배우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짧게 잡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니멈입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 준비해서 자기가 앱을 만들어보고 프로그래밍해서 백데이터 만들고 서버나 이런 것들 좀 해서 포트폴리오 만들면 이 친구들이 어린 나이로 시작한 친구들은 그냥 바로 군대를 가도 돼요. 군대가 방위산업체 있죠. 그래서 산업체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다시 사실 확인해야 되는데 조건호 씨가, 그 마이크 성능 첫째야 되죠. 조건호 씨가 산업체 그 뭐죠? 8개월 근무하면 군복무가 끝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래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그건 조건호 씨 그거 있기 때문에 그쪽 상담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산업체를 간다는 건 그 제가 여기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한 2,500에서 800을 받아요. 그러면서 군대 복무를 하는데 그것도 커리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으로 갈 수 있죠. 취업을 해가지고 완전 파송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인데 이렇게 갔을 때 업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지원받는 등록금으로 대학교를 사실은 다닐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까 보였다시피 IT 훈련은 개발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물론 여기도 같이 이제 들어가지만 개발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일할 때는 네트워크 쪽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비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KCM 공동체가 있잖아요. 양주에. 거기에 학부모님이 삼성이랑 여러 IT 그 수주받는 중간 그 회사 그 네트워크의 회사 대표 이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IT 학교 국제학교 아이들이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그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 받고 나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해가지고 그 일주일인가 2주일에 한 번씩 해서 네트워크 교육을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해주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되면 아이들이 포트폴리오 준비하는데도 훨씬 더 이제 그게 있을 거다.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그 영역으로 돌파하려고 페넌트레이트 하려고 보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신묘막측하죠. 자, 그래서 IT 과정까지 보면 자, 루트가 뭐가 있다. 입시 라인이 요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도의 정보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걸 작성하는 겁니다. 어디 갔죠? 요거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알지 않아요? 애들이 다 알지 않아요? 우리가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교육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나 본부를 초청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회를 계속 이제 밑밥을 깐다고 하면 좀 그렇고, 포석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고, 뭔가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용어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초 BGM 교육이라고 할까요? BGM, 백그라운드 knowledge 합시다. 백그라운드 knowledge 교육을 쭉 해놔야 나중에 이거 이제 로드맵 짤 때도 이거 할 수 있고. 그래서 신입생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루트가 있다, 들어와서 아이의 성향과 이런 것들에서 짜지만, 기초 로드맵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등학력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데리고 오셨냐, 신앙 생활 이 부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고 여기 왔지, 안 그랬으면 딴 데 가시지 않았겠냐. 그렇게 하면서 기초 로드맵을 해서 아이의 훈련 기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그래야 부모님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인지라 계속 매월 학비를 1년 되고 2년 되다 보면 중간에 다른 내 친구는 일반 학교 보내면서 재정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데 이걸 좀 더 땡길 수는 없나, 이건 지금 그러면 그래서 항상 1년차, 2년차, 3년차 되어지고 나면 그때 원래 예상했던 건 내년이나 내후년인데 저희 올해 그냥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으면 그만둬요. 그러면 그만두면 끝이지, 뭐 우리한테 의무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고했는데 열매를 못 보고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인생이지만 우리도 인생을 걸어서 열매가, 이런 루트가 있으면 그 다음 입학생들이 저렇게 갈 수 있구나, 이게 본부에서 보냈다는 것과 우리 기관에서 보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해외 입시 루트를 봤을 때도 berlin 가서 A&M으로 고등은 한국에서 끝내든지.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 둘 다 어제 밤에 우리 같이 계산했죠. 거의 둘 다 졸업하는데, 이렇게 대학교 4년 졸업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고등학교 3년 berlin 요거 산에서 7년 하는데도 2억 정도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코너스톤 3년을 보내면 여기에서 인스테이트 장학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면 4년 보내는데도 2억, 7년 보내는데도 2억이니까 만약에 재정이 좀 괜찮다면, 요거보다는 나이가 어리다면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니는 게 훨씬 더 실력적인 면에서는 낫다라는 것도 설명을 제시할 수 있으세요. 어제 계산해봤어요. 어제 그 졸리는데 새벽 1시에 막 환율기 켜놓고 막 눈 뻐끔뻐끔 해가면서 막 계산을 했어요.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돈 1,000만 원. 죄송해요,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해서. 근데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2억 정도더라고요. 2억이 조금 못 들어요. 이것도 2억이 조금 못 드는데, 저는 성격상 밑으로 까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2억 정도가 된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서 이번에 15살인가요? 산호가 몇 살이지? 15, 6 이제 17 되는데, 아예 그 친구는 어디로 갔냐면 코너스톤으로 입학을 시켰어요. 1년 늦게 가더라도 요렇게 가는 거나 재정이 같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그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하셔서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 People of University가 아니라 University of People이에요. 헷갈렸어요. 이 메모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다가 저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미국 온라인 대학도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온라인 대학을 따로 뺀 건 학비가 거의 비슷해요.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차라리 People of University가 더 낫겠다. 지금 본부에서 임상 실험이 이번 5월 달부터 스타트 끊는다라는 것까지 오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유익하셨죠? 네네네. 화장실은 근데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가셔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으라 해놓고 결국 그냥 끝났다, 그렇죠? 화장실 갔다 오셔서 초등교육. 그래서 이거 알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실력을 현장에서 채우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니네는 하고 있는데, 본부는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부의 MK 프로그램을 하나의 샘플로 해서 영어는 이런 프로그램 리딩앤을 하고 있습니다, 제트 하고 있습니다, 뭐 듀오링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테니까 여러분은 다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채택하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금홈 팀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또 한 팀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읊어볼까요? RM도 잘하고 뭣도 다 잘해. 다 잘하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 계속 입에 단내 나도록 말하고 다녀야 돼요. 거기는 초등학교 뭐예요? 거기는 중학교 뭐예요? 아니 우리 애가 계속 집을 나가. 거기는 안 나가네 없어요. 계속 얘기하세요. 여기에 노하우 밭이에요.
여기 지금 가만히 앉아서 우아한 척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닳고 달았어요. 지금도 막 애가 뭐 튀어나갔니 많이 뭐 이런 애들 초등학교 1학년이 WCS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거 누가 알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우리 최정순 여기 초등학교 WCS 최저학년 7살짜리 입학해가지고 지금 4시간씩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중학교 2학년 애들보다 훨씬 더 영어 빨리 늘어요. 여기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죠? 초등학교 1, 2, 3학년 너무 재밌게 잘, 엄청 시끄럽대요. 여러분 워싱턴 하면 어때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워싱턴 시켜보세요. 야, 자, 이러고 있죠. 얘네는 제불 뭐 하나 싶게끔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를 서로 들어보면은 훨씬 시야가 넓어지니까 지금 잠깐 11시 30분까지, 지금 11시 10분입니다. 2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조금 넉넉하게 갖고, 브레인 스모그 오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안개 쫙 껴있고 너무 멋있어요. 한번 공기 쫙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도 나누고 11시 30분부터 초등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등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등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 할 때는 제가 우리 사랑쌤한테 돔스 규칙, 그리고 예배 규칙, 핸드폰 사용 규칙, 요거 3개라도 좀 띄워달라 했어요. 어제 저녁에 요청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샘플해서 우리도 좀 같이 좀 규정 잡고 싶다. 입학 서약서 띄워서 같이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같이 설명 들으시고 오늘 했던 강의 자료들은 다 올려드릴 거예요. 다 올려드릴 거니까.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한 거 제가 여기 20분 동안 나는 나 말 시키지 마요. 그거 올릴 거니까. 아시겠죠? 싹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끼리 얘기하시고 1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주가 일하시지만 우리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일했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죠. 그러면 뿌듯한 거예요. 나도 일했거든요. 그런데 알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셨으면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하늘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